이거는 진짜 우리가 범인을 찾아야 된다. 차형 썰. 네, 오늘은 교관님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교육대의 구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75기 군종장교 후보생들은 총 두 소대로 나뉘어져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1소대에는 기독교 목사님들, 그리고 2소대에는 신부님과 스님들이 배치가 되었죠. 실제 인원 구성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비율이 2대 1대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면은 딱 맞더라고요. 저희 기수 전까지만 해도 이 기천불 각 세종교를 섞어서 같이 구성했었대요. 근데 섞었더니 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부터는 얘기했듯이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각 소대 담당하는 소대장 교관님들 한 분씩 계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지휘하는 교육대장님 이렇게 계셨습니다. 물론 그 밑에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은 오늘 이야기할 교관님은 그 저희 1소대를 맡으셨던 1소대 교관님 P 교관님입니다. 그 현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분 보호를 위해서 그냥 무관한 알파벳을 사용한 겁니다. 이분은 참고로 기독교인이셨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일부러 그렇게 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신 그 P 교관님이 저희 1소대로 오게 됐는데 이분은 뭔가 열심히 하시는데 좀 웃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누가 봐도 딱 군인이에요. 좀 멋있고 다부지고 한데 뭔가 모르게 그 한 번씩 그 허벙하게 웃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훈련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부 시설들을 같이 이제 구경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관님의 안내를 따라가지고 전체 이렇게 둘러본 거죠. 뭐 여기가 식당이고 여기가 뭐가 있고 막 이렇게 둘러보다가 철봉 앞에 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턱걸이는 좀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군종 장교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중요성이 뭐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군인이라고 한다면은 턱걸이 10개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저희 전체한테 한 번씩 시키더라고요. 턱걸이 10개를. 자, 근데 저희 기수가 특이점이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그 중에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완전 그 전투형 군종이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직업이 선지자인데 스탯을 힘에다 다 찍은 거야.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턱걸이를 하냐면은 매달린 다음에 다리를,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어려워. 이렇게 매달린 다음에 팔이에요. 팔. 그 다음에 하체 다리를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그 다리를 와이퍼처럼 돌립니다. 하나 둘. 이게 그 사람의 복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사기캐가 많았어요. 그래서 10개씩 하라고 하는데 제가 35명이었는데 한 거의 15명이 다 10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못합니다. 아무튼 못했는데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열 다음 하나 둘 셋 열 다음 하나 둘 셋 열 하니까 교관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끝나니까 우리가 교관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관님이 그럴까요? 이분이 10개를 못하는 거예요. 한 7개 하고서 더 못하는 거예요. 쪽팔리실까봐 저희가 별 말은 안 했는데 굉장히 웃겼던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분 스타일 자체가 뭐 굉장히 우리한테 압박하거나 막 뭐라고 소리치는 그런 타입은 절대 아니었어가지고 되게 관계는 좋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말 다 같이 쉬고 있는데 그분이 방송하는 겁니다. 1소대 1세화관으로 집합. 그냥 이렇게 방송이 나온 거예요. 이건 진짜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막 다 엄청 뛰어갔죠. 1세화관으로. 그래서 갔더니 P 교관님이 이게 이러고 서 있는 거죠. 진짜 뭔 일 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생활관 안에 37명이 되게 긴장한 상태로 빼곡하게 섰어요.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했고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인 걸 알았습니다. 와, 큰일인가 보다. 뭐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당황스럽지만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뭔데? 몰라. 그러고서 이제 한참을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드디어 무슨 사건인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광고 보고 오시죠. 핸드폰을 반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쿵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누누이 강조했어요. 훈련 받을 때 뭐 이런 일탈 저런 일탈 다 해도 된다. 교육대 내에서 처벌 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건 핸드폰 반입이다. 이거는 우리 교육대 내에서 커버칠 수 있는 크기의 사고가 아니다. 절대 그거 하지 마라.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참고로 저희 뒷기수부터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핸드폰을 나눠줬대요. 그래서 항상 일과 끝나면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저희 기수 때만 핸드폰을 완전 압수했어요. 주말 때도 사용 못하고 평일도 사용 못하고 물론 그게 되게 장점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 들었는데 도대체 누가 막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굳이 누군지 찾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핸드폰을 반입하신 분은 다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산.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모임이. 당연히 다 분위기가 개판 난 거죠. 이제 각자 분대별로 생활했었는데 사용안에 모여가지고 각자 막 회의가 열린 거예요. 좀 누군지 찾아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런 류의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빡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범인을 찾아야 된다. 저분은 교관이기 전에 성도고 목회자가 성도를 실망시킨 거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동작용을 발휘해서 누군지 찾아내고 그 사람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각자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갑자기 이제 방송이 또 나옵니다. 자, 차성진 교육생 행정관으로 옵니다.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해서 갔죠. 예, 총성 무슨 일이십니까? 피교관님이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핸드폰 반입 차성진 교육생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제가 받았던 인터넷 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외부에서 그 홈페이지에 편지를 쓰면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못하니까 교관분들이 대신 그 프린트 해가지고 미리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문제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저희한테 건네주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아내가 저한테 보냈던 편지를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라고. 읽어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이제 가져가더니 밑줄을 딱 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오랫동안 못 봐서 아쉽다. 비록 저번에 짧게 통화했지만 이제 여기였던 거예요. 비록 저번에 짧게 통화했지만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자, 사건은 다시 그 입대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17년 4월 25일에 입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28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다가 처음에 좀 되게 낯설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좀 힘들고. 그래서 28일 결혼기념일 당일이 딱 되니까 갑자기 멘탈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빡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갇혀가지고 통화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교관님한테 뚜벅뚜벅 가가지고 되게 깡있게 말했어요. 교관님, 저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아내랑 통화 한 번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님이 되게 흔쾌하게 하십시오 하고 주신 거예요. 그걸로 통화를 했죠. 그래서 아내는 그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짧게 통화한 거. 근데 교관님이 본인이 나한테 핸드폰을 빌려줬던 사실을 깜빡하고 이제 그것만 보고서 누가 몰래 핸드폰을 반입해가지고 차성진 교육생이 그 사람 핸드폰을 빌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동작용을 발휘해서 누군지 찾아내고 그 사람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었어요. 행정반에서 막 웃은 다음에 설명했죠. 교관님 이게 교관님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교육생이 누가 반입한 핸드폰이 아니라 제 핸드폰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계십시오. 그래서 네, 수고하십시오. 충성! 그리고 나는 갔죠. 가니까 잠시 후에 일소대 인원들 지금 잠깐 복도를 집합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의 방송이 나옵니다. 일소대 1사용안으로 집합. 그래서 복도에 딱 이제 사열하고 있으니까 아까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게 제 오해였더라고요. 그 차성진 교육생, 네, 그 상황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설명을 했죠. 네, 이렇게 아무튼 제가 오해를 했던 걸로 해서 죄송합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웃겼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죠. 어찌 보면 참 그래도 대단하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또 바로 그렇게 사람들 불러서 사과를 한다는 게. 이분 또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저희가 이제 다른 교육받으러 다른 학교로 이동하기 전날 갑자기 저희를 다 모으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1소대 인원들 다 이제 어떤 빈 강의실에 모이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왜 이러죠 하면서 다 같이 무릎을 꿇었죠. 이러고 다 같이.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감히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그래서 우리 막 괜찮다고 해서 막 우리가 막 달래주고
같이 막 기도하고 갑자기 뭐 이제 내가 막 뛰어가서 기타 갖고 온 다음에 뭐 당신 하나님의 막 이렇게 찬양 부르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그때는 뭐 나름 감동적인 분위기라 생각했었는데 진짜 하루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엄청 오글거리는 기억이었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를 피규관님 본인께 하면 아마 본인도 막 질색팔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재밌었던 피규관님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뭐 저희 훈련 마치신 다음에 결혼하시고 지금도 복무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릴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잘 지내고 계시겠죠. 네, 전 또 다른 에피소드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